네, 3월 9일 대선 이제 한 달 안 남았습니다. 한 2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보면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1, 2등 후보가 바뀌는 걸 보이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뭐 이분은 뭐 완전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일찍인 정청래입니다. 네, 네. 일찍 나왔습니다. 정말 일찍 나오셨죠?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정청래 의원은 워낙 뭐 많이 익숙한 분인데 사실 직접 대화는 처음이에요. 서로 비대면으로 많이 봤죠. 우리 비대면으로. 네. 예. 자, 어쨌든 오늘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이 질문은 뭐 무조건 질문해야 되는 거니까 논란이든 불국의 발언 관련해서 네.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의 애환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되고 네. 또 주지 스님들, 큰 스님들 만나면서 어, 또 이렇게 스님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 그쵸. 좀 많이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자. 불교계도 오히려? 예. 국민들도.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문화재 관람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왜 절에도 안 가는데 왜 돈을 내야 되냐 이제 네네. 이런 게 이제 불만이었고. 사실 등산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 사찰, 네네. 사실 지나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이제 불교계는 또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문화재라는 것은 국가가 지정을 해야 문화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 나몰라라 했던 거예요. 관리를 네. 제대로 못 해주니까. 아니 국가에서 지정해서 문화재가 됐는데 네. 뭐 국보가 되든 보물이 되든 관리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이제 불국에서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 관람료를 이제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국민들은 또 그런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니까 불교계로서도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좀 민감한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가가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었어요 그동안. 아하. 그래서 제가 문체부하고 문화재청 불러서 얘기했더니 근거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법을 냈어요. 문화재보호법 49조 2항에 네.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 이 비용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 이제 그 법이 통과되면 네네. 곧 통과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불교계와 협의를 해서 매표소를 없애든가 네. 아니면 절 앞으로 바로 옮기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좀 해결될 것 같고 이 밖에도 한 5개 법을 더 저희 민주당이 냈거든요. 개정안을.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찰 땅이 국립공원에 한 7%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교계 불만은. 도심지에서 교회는 건축도 하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교계는 못 해요, 그걸. 그린벨트 국립공원 안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심하게 불교계가 받았다, 옥조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이제 아주 풀 수는 없지만 필요한 네. 부분은 규제를 풀자. 뭐 네. 전통 사찰법 뭐 이런 거 개정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제 특위가 전통문화 특위가 이제 돼 있고 그래서 불교계가 지금 실무적인 협상을 많이 해서요. 네. 많은 부분 해결을 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되게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저도 이제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연수원 다닐 때 배워요. 이 문화재 보호 관리법 이런 거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관람료를 네. 받는 것은 사실 위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네. 옛날에 법적으로 배울 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FM대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 49조 1항에 보면 네. 국가 지정 문화재를 공개하고 공개된 문화재를 관람한 자에 한하여 문화재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관람한 돼. 자에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제 뭐 고소 고발도 하고 이렇게 네. 재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을 불교계와 상의 없이 네.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찰 주변의 땅들이 다 국립공원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랑 같이 받았어요. 근데 2007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는 없어지니까 그렇죠. 덜렁 이제 문화재 관람료만 이제 남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국립공원 입장료도 없어졌는데 절에서는 왜 받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가 공원의 입장료를 왜 받느냐. 그때부터 네. 이제 이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랬군요.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잘 네. 해결됐으면 좋겠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은 협조를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찰림과 전통 사찰을 소유하는 전통 사찰 보존지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재산세 했습니다. 등 또 이제 불교가 요구하는 전기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교육용 이런 거는 좀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불교계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기세 이런 것도.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저희도 다 이제 해결을 하는 걸로. 좋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오해를 푸시고. 아니 제가 이제 이번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네. 아까 앉아서 들었다 보니까 3월 6일부터 9일까지 확진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 투표를 네, 못 하게 돼 어떻게 해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문제 해결사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걸 또 법 해결하셨어요?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발의해가지고 돌리고 통과가 있어요. 돼요? 이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아 그래서 이거는 긴급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어차피 선거법 개정안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주 지적을 잘하던데 어떤 기자님이 3월 6일부터 9일까지 확진한 사람은 도대체 투표를 어떻게 하냐. 네, 어떻게 해요? 요거는 특별 케이스로 특별 케이스로. 특급 우편 배송 투표로. 특별 우편 배송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8일 날 확진 네. 판정을 받았다. 네네. 그 다음 날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신고가 되면 네. 특급 우편을 못하면 예를 들면 지자체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투표를 받아온다든가 투표한 거를. 네. 그래서 선관위에 이제 갖다 내면 개표할 때 같이 하는 거죠. 네, 야, 그래서 근데 힘들겠네요. 3월 6일부터 9일까지면 나흘간이지만 네. 어쨌든 단 한 명이라도 이 참정권의 침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시대 참 초스피디인으로서 바로 그저께 법을 네. 준비해서 어제 성안을 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긴 오늘 정도 되면 될수 발의를 있겠네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네. 뉴스토마토 특종입니다. 아, 그러네요. 단독으로. 오늘을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들으셨죠? 우리 피디님 잘 좀 정리해가지고 오늘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네. 어제 사실 이제 정은경 청장이 이 투표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네, 뭐 여당이 유리하네, 야당이 유리하네, 뭐 서로 좀 설랑설레가 있었는데 오늘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이 불과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접전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선거 승리를 확진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를 이긴다 그러면 네. 오만하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지금은 좀 안갯속이긴 하죠. 예, 네. 그렇게 듣기가 십상이라서 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네. 제가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쉽게 지진 않는다? 네. 이거 약간 조금 근데 진다는 말을 먼저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지 않는다. 지지 예, 않는다. 방점이 않는다에 찍혀 있습니다. 않는다. 지지 않을 것이다. 네. 어, 왜냐하면 네. 왜냐면 이 대선 선거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국 선거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또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큰 흐름을 이제 봤을 때 저희들은 이제 국민을 믿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적어도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격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게 국민들이 뭔가 생각하는, 네.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 많이 했지만 첫 번째는 시대 정신, 두 시대 번째는 정신. 정치적 업적, 네. 그리고 팬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는 팬덤, 그리고 자신만의 신화, 스토리,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예, 된다. 그리고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라인업. 보통 이렇게 제가 5가지로 항상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공정과 정의, 한반도 평화, 인권, 민주주의 뭐 이런 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됐을 때 그렇죠.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윤모 후보보다는 훨씬 더 시대 정신이 앞서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 면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윤모 후보 같은 경우는 네. 홍준표 의원이 경선 과정에 얘기했잖아요. 네, 검찰 사무는 국가 사무의 1% 밖에도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사무에는 밝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국가 100% 사무 중에서 1%도 해당 안 된다. 뭐 행정이나 이런 전체 라고 보면 네. 다른 뭐를 알겠어요. 아는 게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정신을 행정으로 구현하는 거라고 봤을 때 네. 행정 능력이라든가 시대 정신 이런 거 봤을 때 좀 앞서고 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업적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네. 경기도에서 각종 시장에 했던 뭐 기본 시리즈, 무상 시리즈라든가 네, 네. 계곡 정비라든가 닥터 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정치적 업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윤모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 집어넣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집어넣은 것밖에 없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 업적으로도 이제 월등하게 앞서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얹혀 있는 거지 실제로 윤석열이 좋아서 뭐 지지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강력한 팬덤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인간 이재명 책을 제가 다 완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표현을 느낌에 읽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에 읽은 것보다는 흐느낌에 읽었다는 더 흐느낌에 좋겠다. 읽었다. 그게 이제 기사 제목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중학교도 갈 수 없는 어린 소년공 출신이 온갖 고난과 역경, 도전에 다 극복하고 실제로 여기까지 온 휴먼 다큐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시 구수하고 뭐 특별히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어떤 자격 조건이랄까 이런 면을 국민들이 충분하게 알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부족했던 게 같은 게 뭐냐면 누구랑 함께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원래 누구랑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죠. 네. 왜냐하면 무슨 정책과 공약을 발표를 해요. 근데 저걸 어떻게 혼자 다 하지? 근데 그렇죠. 혼자 못하죠. 누구 조력자가 있고 누구 교수가 있고 누구 전문가가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네,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정부에서 일을 같이 했던 장차관 출신의 공직자들이 이제 국정포럼 이걸 결성해서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네.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 사격을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면에서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속속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막판에는 국민들이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거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지지 않는다 하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아까 이제 라인업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김종인 그 위원장하고 만난 거 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별 의미 없다고 서로 좀 얘기하고 그분 있는 것 이름은 같긴 제가 한데. 직접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안심 효과가 있는 거죠. 안심 효과. 네, 그러니까 실제로 표가 어느 정도로 뭐 더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네네. 저런 분들까지도 포용성 있게 확장하는구나. 같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되면 부동층,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네. 좀, 이재명은 그래도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추진력은 있는데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순화시켜주는 네. 안심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가 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도가 좀 되기 시작하는 와중에 하필이면 이제 그 김혜경 그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게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언론에서 막 엄청나게 이제 크게 다루다 보니까 하도 네.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오히려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갑질 아니야? 이렇게 또 오히려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리스크는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역사란 로우 머티리얼, 로 머티리얼. 네. 네. 로우 머티리얼에 네. 대한 취사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록된 것에 대한 연결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처럼 마치 언론에 나는 기사도 취사 선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를 키울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거를 제목을 25포인트를 할 거냐, 12포인트를 할 거냐, 이게 다 이제 언론사의 사실 취사 선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뉴스토마토에서도 이 기사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톱으로 올리고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언론사에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김혜경 여사의 과잉 의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뭐 잘된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윤모 후보의 김모 여사의 네. 여러 가지 아니 그냥 뭐라고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됩니까? 명밖에 안 없는데. 네, 알아서 다 듣겠죠. 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비해서 네. 김혜경 여사의 이런 의혹이 과연 5대 5의 비중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잉 의전이 논란이라면 과잉 보도도 저는 더 큰 문제다. 그래서 국민의 보편적 알 권리의 평균적, 네. 균형적 시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빨리 끊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좀 KBS도 그렇고 좀 키우는 그런 좀 측면이 좀 있는데 사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혜경 씨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해서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아니냐. 근데 오히려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이거는 상상 초월이고 근간을 흔드는 거여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남편의 대통령이 되냐 마냐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김건희 씨 의혹보다는 김혜경 씨 의혹이 훨씬 더 크게 미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잘한 일은 아닐 것이다. 네. 이런 것도 보도를 해야죠.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금 보도하는 양과 보도의 강도만큼 비례해서 윤모 후보의 김모 여사도 네네. 보도하고 있느냐? 이게 안 과연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언론사다 이러면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언론사들의 정부의 독점성이 깨지고 지금 그렇죠. 모두 다 1인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언론의 그런 의도를 현명한 국민들이 다 알아챌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과유불급이다. 네, 과유불급이다. 오히려 이제는. 자, 그러면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박영수 전 특검 딸이 11억 원을 받았네. 그 다음에 김만배 씨하고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나오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 네. 틀이 이재명 후보를 향하던 게 좀 윤석열 후보를 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둘 간의 관계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좀 바뀔까요?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얼굴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 있지 선거 않습니까? 전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예.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서 받았고 네, 그렇죠. 박영수 특검은 딸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더 문제네. 윤모 후보는 아버지 집을 누가 사줬다라는 의혹이 네네. 저는 과연 그것이 진실이냐 네. 이런 부분은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라고 이제 보고요. 지금은 이제 의혹 논란 이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곽상도 전 의원도 결국은 구속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박영수 특검도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박영수 특검이 문제가 되면 윤석열 후보랑 직격으로 연결이 됩니까? 둘은 전문 용어로 절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 측의 이제 그분의 해명은 빌린 거다 이렇게 네, 되죠. 딸이 차용증 쓰고 빌렸다고 그랬죠. 많은 회사에서. 사건에서 이제 그런 해명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결과는 그 해명이 잘 먹히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참 우연은 필연은 네.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멋진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참 우연하게도 네. 우연하게도. 김만배 씨의 누나가 네. 윤석열 말하기 듣구나. 네. 윤모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사준 거죠. 2019년 4월 30일 네, 날. 그것도 네. 우연치고는 너무나 확률이 적은 우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개미가 벼락을 맞아서 고통에 빠지는 이런 확률이지 않겠는가. 지나가던 이런 생각이 개미가 듭니다. 네. 개미가 벼락 맞아서 고통을 겪는 그런 확률일 것이다. 네. 네, 뭐 사실 신빙성 없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와닿습니다. 자, 2차 토론 얘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사실은 지난 1차 토론 이후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토론 너무 뭐 괜찮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랬긴 했는데 갑자기 2차 토론 날짜 잡히니까 날짜를 8일에서 11일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황상무 선대위 공보특보가 뭐 편협성 얘기하다가 지금 사과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후보가 토론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바꾼 걸까요? 날짜를? 뭐 많은 분들은
그 날은 좀 피하자. 나름 피하자. 근데 소놈날은 아니더라고요. 소놈날은 10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보는 원래 분마-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보- 10일을 요구했대요. 보는 분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아, 날?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활동 안 하는 날이어서 음력으로 영하고 구, 뭐 구가 들어간 날이라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상당히 밝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럼. 공부했습니다 어제. 근데 어찌됐든 네. 토론은 자주 하는 게 맞죠. 많이 하는 게 맞죠. 왜요? 토론해야지 사람들이 잘 알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돈 먹은 자가 범인이다. 네, 그때 계속 그랬어요. 예, 예. 이런 것처럼 토론을 많이 하는 자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토론을 누가 원하고 누가 피하는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보통 보면 대선 TV 토론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부딪힌 것도 있고 뭐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의한 날짜를 다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깼고 또 깬 측에서 뭐 JTBC 편향성 기자 이런 것은요 기자들로서는 천인 공로할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JTBC도 분노의 한 방을 계속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황상무 씨인가요? 네, 뭐 황상무 그분이 씨. 이제 뭐 네, 자기 선대위 고백도 공부 하고 듣고. 네. 일단 보도는 나오던데 결국 그 자체가 표를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JTBC가 물론 화를 냈습니다. 기자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들이요. 계속해서 김혜경 과잉의전 보도 계속해서 본인들이 하고 또 여론조사도 뒤집어졌다. 당선 관계도 뒤집어졌다.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냈어요. 제가 이제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실제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맞든 틀리건 간에 어쨌든 그런 언론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큰 당에서 압력을 행사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반대급부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닐까요? 그쪽에서 말을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쪽이라 편향성이라는 것은 그쪽의 국민의힘. 편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 그럴까요?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원님께서 정의의 사도 정청래 의원님 늘 존경합니다. 막 민정기님 너무 반갑습니다. 박경직님 청래형 화이팅. 아, 박경직이라는 분하고는 형 동생 하시나 봐요. 청래형 화이팅 그러고. 아,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왜 그럴까요? 근데 청래옹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옹이라고요? 많아요. 네.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 어쨌든 지금 궁금한 내용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단일화를 할까요? 그다음에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근데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렵겠죠? 추상적 정치공학 뭐 이렇게 이제 볼 필요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지지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의 저쪽으로의 단일화든 네. 이쪽으로의 단일화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 영역에 밖에 있다. 아, 우리의 선택 영역 밖에 있다. 안철수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고 네, 왈가왈부하지 말자. 네. 우리는 그냥 밭을 갈자. 밭을 이렇게 갈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을 최대한 다 예를 들면 시험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공부한 부분만 시험 문제에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행을 바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단일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단일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지지자들에게 아예 주장합니다. 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네, 생각하지 말자. 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밭을 갈고 주변을 설득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캠페인 같은 거 하는데 네, 뭐 전화하세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전화하세요. 뭐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하루에 3명씩 전화하세. 뭐 네. 이런 거 운동을 차라리 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우연의 행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는 말자. 다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상호 우리 총괄선대본부장이 우리도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진정성 없다 신경도 안 쓰던데요. 양쪽 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지지율과 여러 가지 상식적인 판단에서 네.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본인은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편이 결국은 중도 보수 이런 라인인가요? 그러면 현재 이재명 후보 거는 안 가져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윤석열 후보의 표를 뺏는 것과 이재명 네. 후보의 표를 뺏는 것이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 양쪽 다를 네, 그렇습니다. 가져가요? 네, 왜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향이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 계층이 특별하게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기보다는 네. 이쪽도 싫다 저쪽도 싫다 아, 양쪽 다 싫으니까 그냥 하는 장사를 표들이 짓겠다? 모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손해를 보면 같이 또 손해를 보고 네, 이득을 네. 보면 같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결과적으로는 항상 지금 정치 하신 지 꽤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썩 본인에게 뭐 유리하게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단일화든 뭐든 간에. 어쨌든 네. 대선 주자로 나와서 5%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한 겁니다. 그러긴 네.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끈질기게 네네. 지금 이제 나오기만 하면 어쨌든 지지율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5에서 10% 사이는. 네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터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계시다. 거죠. 비중이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그렇군요. 예, 안철수 후보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문체위 소속이신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 한복 입은 여성 포함돼서 문제가 또 되기도 하고 어제는 쇼트트랙에서 막 우리 선수를 막 이상하게 탈락시켜가지고 저 우연히 어제 중계 방송을 봤는데 어떤 선수를 밀었어요. 중국 네. 그 선수가 네. 그 아주 피니시 라인 직전에. 근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받고 그러니까요. 밀린 선수는 경고 2번 받고 실격되고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이제 이러저런 커뮤니티를 봤더니 2002 베이징 올림픽 딱 해놓고요. 네. 눈 뜨고 코 베이징 누구 그 베이징.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지금 현재 반중 행보를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거를 좀 이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예전에 선거 때 총풍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에 총 쏴달라. 네. 그런 우리가 거랑 유리하게. 똑같을까요? 예,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짓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반중 정서, 반중 혐오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선거판에 이용하는 것은 저는 반애국적이다, 반국익적이다, 네. 반외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작년도 2021년 우리가 무역 규모가 전 세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영국이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탈리아도 있고요. 그런데 수출이 아까 9등하고 10등이 9위하고 10위가 지금 영국하고 이탈리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8등이고요. 무역 규모로. 네. 그리고 수출만 본다면 6,445억인가 그 정도 돼요. 맞아요. 그 정도 달러가 중국하고도. 되는데 중국이 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에 전체 중에서 그리고 미국이 15%, 일본이 4.7%.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우리가 중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용외교, 실리외교 측면 본다면 중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기분 나빠서 한국 물건 안 사,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외교적인 결례라든가 신뢰를 범하는 말을 했을 때는 네. 바로 경제적 타격으로 온다. 그래서 그렇죠. 외교는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을 외교적으로 결례를 하면서 중국을 공격하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제가 반애국적이고 반국익적이고 반외교적이고 반기업적이다. 라는 주장까지 네, 합니다. 반중 정서를 이용해서 뭐 올림픽 관련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청래 의원하고 처음으로 함께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